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월요일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하락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급증세와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코로나 공포가 나타났는데요. 장중에는 하락세 계속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급격하게 매도폭 확대하면서 2,4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2.4% 하락한 2,34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공포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5,200억대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하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락세 나타났습니다. 장중 한때 800선 넘기면서 거의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4% 넘게 빠져서 800선 턱걸이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가 나타났습니다. 각각 890억대, 1,700억대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종가 1,183원 7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500만 원대 돌파를 앞두고 1.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2.29% 하락하면서 5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다음 장에서도 전 코인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미세고가 1.24% 하락 중이고요. 에어드란이 2.82% 하락하면서 276원에 거래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과 이오스가 하락, 라이트코인과 모네로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이 4% 가까이 상승세 보이면서 8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이 조금 길었는데 휴일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휴일 아주 잘 쉬게 됐습니다. 뭐 이번에 오랜만에 네. 일단은 휴일이 그래도 연속적으로 좀 나와서 저도 잘 그러니까요. 쉬고요. 일단은 시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서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휴일이 좀 길어서 쉬어갔는데 시장까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서 오늘 또 고민 커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식잔소리와 함께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3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해주시는데 오늘의 주제가 급락장에서 급등주 찾기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오늘 급락해서 시장이 급락을 해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 것이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잠시 뒤 8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상담 접수 받는 동안에 시장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2% 빠졌고 코스닥이 4%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런 게 상승분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접어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바꾸려면 이제 추세가 올라왔던 부분들을 깨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깨질 않아요. 안 그래도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아마 심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조정이 약폭이 막판에서 막 무너지니까 제2의 또 코로나 사태가 또 벌어지면 종목들이 박살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일은 저는 단연코 없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시장은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일본 시장도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시장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미국 선물 시장이 장중에 이제 약보합, 강보합 약간의 플러스 권역에 있었는데 이 미국 선물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저녁 8시서부터 이제 11시 사이에서 지금 정도에 나오는 선물 지수의 흐름들이 이제 실질적 영향인 거지 우리나라 장중에 했을 때에서는 미국 시장의 선물의 흐름들은 사실 그닥 그렇게 영향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 부분을 가지고 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시장이 열리고 뭐 프랑스 시장 지금 유럽 시장들 흐름들을 보게 되면 플러스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빠졌었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던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은 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추세를 가지고 지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정말로 이게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조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락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조정인 건지 한번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코스피 시장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그동안에서도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안 그래도 시장을 한번 조정받게 되면 제가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쉽게 조정이 내려오지 않는다. 2,400도 잘 버텨주는데 2,400은 의미가 없다. 물론 2,300으로 내려가도 의미는 없지만 2,300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350 정도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죠. 막판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도 됩니다. 21선까지 밀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또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는 여전히 상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 시장이 하락 트렌드로 바뀌려면 61선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슈로 이 시장이 약세장이다. 강세장이면 2,300을 지지할 거고요. 2,400은 여기에요. 약세장이면 일단은 1차적으로 2,200을 깨야 됩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 시장은 박스권으로 돌아가게 돼요. 지금은 상승 트렌드에서 조정을 받아도 쉽게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늘 시장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오늘 빠지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주 무너지는 흐름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무너졌는데 흐름들이 많이 오늘 빠졌는데 좀 이따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코스피는 2,200과 2,100, 2,000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지지라인을 두고 움직여주는데 저는 2,300짜리도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2,400도 강력한 지지선이었지만 어쨌든 2,400은 일단 한번 깨졌고 2,300 라인이 내일에서 돌릴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 그러니까 그걸 이제 22선 지지라 그러는데 2,300을 지지를 내일 해주는지의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져서 2,200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는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고 2,200과 2,100으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서는 나중에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 21선을 잘 이탈하지 않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그다음에 뭐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내일 니케이 시장 오히려 플러스 나고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여기서 전고 좀 돌파해버리게 되면 그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져야 될까요? 미국 시장 올라가고 유럽 시장 올라가고 일본 시장도 올라가고 중국 시장 신고점으로 신고점 갱신해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진 않고 다시 우상방향으로 다시 포지션을 잡아놓겠죠. 그러니까 2,300일 내일 지지를 하는 흐름들을 내일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쿵 하고 빠졌는데 과거 여기 6월달 있죠. 6월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쿵 하고 빠지고 나서 여기서 다시 반등 주고 이중밖에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을 했듯이 여기에서 61선 밑에 여기 이렇게 받쳐놓고 오늘 21선 좀 이탈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똑같이 횡보를 해놓고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그래서 아직 시장의 트렌드는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 잠깐의 조정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보더라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온 게 아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들어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4,700을 매수를 해주죠. 외국인들 마찬가지고. 만약에 시장을 하방으로 지수를 다시 2,000을 깨고 1,800, 1,600, 1,500으로 뺄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빠질 때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로 도와주진 않았을 거예요. 안 빠지게. 오히려 더 신나게 더 팔았을 텐데 얘네들이 매수한 거 봐서는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시장은 흔들렸지만 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되셨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흐름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게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게 되면은 아마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기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는지 오히려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연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체크 포인트를 두시고 2,300이 지지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내일장 맞이하시면은 내일 공포에 또 아침부터 또 던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정말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장에 너무 많이 빠져서 속이 쓰립니다.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상승 트렌드 유지하고 있고 61선 지지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크해 보시고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내일장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리딩과 함께 주식하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안심이 되실 겁니다. 오늘같이 급락하는 장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했었다면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을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노란톡 검색창에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비추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문자 상담이고요. 0657님이 보내주신 옵트론텍입니다. 매수가가 7,700원에 비중은 30%. 옵트론텍이 오늘 11% 넘게 빠졌습니다. 조금 매수가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고점의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신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실수였다면 실수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서도 종목을 다 드릴 때에서 고점에는 이격이라 그러죠. 고점보다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쪽을 잘 드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한 번 정도의 조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조정을 받을 때에서 견디기가 편한 게 뭐냐면 이격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애들은 시장이 빠지면 걔네들도 빠집니다. 안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예를 들어 10% 빠지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5%밖에 안 빠진다는 얘기죠.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줬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에서는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좀 많이 빠지고 좀 적게 올라갔던 애들은 좀 적게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옵트론텍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최근 7월 달에서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74%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옵트론텍은 제가 바닥에서 한 5,000원대 초반대에서 추천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한번 팔아줬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리고 있죠. 밀리게 되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여기 이제 지지라인 여기 딱 강하게 하나 버티는 자리가 한 5,200원대 잡히게 되는데 5,000원 초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얘는 다시 강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올 때 저점 매수를 하셨을 때에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단번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8,000원을 뚫지는 않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한번 밑으로 크게 빠지게 되면 반등을 한 절반 폭 정도만 보시면 돼요. 한 6,500원 정도. 그러니까 5,000원 초반대로 많이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올라오게 되면 한 6,500원 정도에서 한번 털어내시고 또 내려가면 또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털어내시는 작업을 한 2번 정도 하시게 되면 아마 그 단가 7,700원을 물렸던 부분들은 회복이 상당히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물려있는 분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고점에서 공략을 제가 계속 누누이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은 좋지만 비싸게 사주지 말아라. 비싸게 샀을 때에서는 빠질 때에서 손절을 잘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갑자기 코로나 이슈가 갑자기 막 나와주면서 지수가 흔들어 버리니까 일본 시장도 안 빠지고 중국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을 때에서 그럼 내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오지만 이게 뭐 내일 여기까지 그냥 바로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다시 오늘 빠졌던 부분에서 한 번 더 움직이는 부분들 정도 한 6,300원, 6,500원 정도 이 정도 좀 반등을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면 추가 매수가 더 되고 반등을 주게 되면 조금 더 보면서 7,000원까지 내일 반등을 어느 정도 주는지 좀 봐야 되지만 일단 6,500원에서 7,000원 라인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보유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설명해드렸고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5773님이 보내주신 미투온이고요. 매수가는 8,11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아이고, 미투온도 오늘 17% 넘게 급락에 나왔습니다. 장대음봉, 이 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시장이 미끄러져 버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과 미투어는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미투어는 게임주인데요. 자, N자형 상승을 정확하게 그렸죠. 여기서도 N자형 상승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이 N자는 뭐냐면 단기 목표치 내지는 중기 목표치를 줬다라는 얘기고 그 정도 목표치에 올라오면 수익이 났던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버텨볼까 정도는 돼요. 그런데 매수 가격이 이 밑에나 아니면 여기나 이 정도가 됐을 때에서 한번 버텨볼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샀던 사람들은 사서도 안 되지만 이 위치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자리고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공략을 했다면 8,500원 오늘 아침부터 개파락이 나왔을 때에서 손절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8,100원대니까 오늘 사셨거나 아니면은 뭐 8월달 초에 여기서 좀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미투온 매수 위치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항상 바닥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바닥에 사지 않고 고점에 사다 보니까 흔들릴 때 그냥 노마크로 지금 당하는 상황인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8,000원 쪽으로 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주게 되면 8,000원 혹은 8,100원대 이상으로 들어준 일이 내일 당장 나오게 되면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고요.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거는 그런 요행은 바라지 마세요. 주가가 쌀 때에서 오히려 지금쯤 흔들릴 때에서 미톤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60일선 부근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에선 이제 이거는 매수가 오히려 오늘 7,400원대나 아니면 한 번 내일 더 빠지는 7,000원 초반대 여기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반등 주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한번 줄였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요거는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내일 아침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주식을 살 때에서는 이격이 벌어져 있거나 N자 목표치 있는 쪽은 건들지 마세요. 이쪽은 이미 바닥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도록 내두시는 게 낫고요. 오히려 종목들을 공략할 때에서는 지금 미투온에 올라가기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들에 있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이격이 없고 60일선, 21선, 5일선 여기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는 이런 종목 정도에서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거나 공략을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은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을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재접근한다는 얘기는 가격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싸게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니까 8,1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저희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부품요. 대우부품. 2,550원에 네, 2,500. 20%입니다. 대우부품 2,550원에 20% 맞으시죠? 예, 네, 아이고 너무 횡보를 해서 지루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조금 하락세가 나왔고 알겠습니다. 대우부품 대응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소차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바람에 좀 겁 좀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이것도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것도 반등 나오겠네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져서 그런 거지. 지금 보면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동안 있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걸 빌딩이라 그러면 빌딩이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래가 지금 말랐다는 얘기 뭐냐면 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빠져서 밀린 거지 만약에 이게 위험하게 진짜 많이 빠질 거였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했을 겁니다. 그럼 얘는 폭락 나와요. 내일 30% 박살납니다. 이런 식으로 빠졌으면.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빠졌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거래 없이 빠졌다는 얘기는 얘는 억울하게 빠졌다는 얘기고 억울하게 빠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이거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얘만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다 빠졌어요. 다른 애들 빠졌는데 좀 적게 빠진 쪽은 한 3, 4%밖에 안 빠진 거고. 그러니까 막판에 밀리는 바람에 한 5% 안쪽은 좀 적게 빠진 거고 한 7에서 8% 정도는 적당히 빠진 거고 10% 이상 빠진 애들이 조금 과하게 빠진 건데 지금 유럽 시장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계속 강세로 마감이 됐고 그러면 이것도 내일 바로 들어줄 거예요. 바로 들어줄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늘 거래량이 마르면서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대우부품 수소차 테마인데 다른 수소차 테마주들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대부분이 이 전고점 자리인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쯤까지 나중에 시장이 빠져서 그렇지 이건 다시 2,600원, 2,700원대로 다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손절을 고민하신다라 그러면 일단 내일 시장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2,200원이 강력한 지지라인이거든요. 2,200원이. 그러니까 이거 목표가는 얼마쯤 해서 팔까요? 수익이 나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네, 수익이 나면 고맙습니다. 다시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오늘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종목에서 급락이 나왔어도 다시 다 같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입니다. BH 들고 오셨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2,290원에 20%입니다. 네, 22,29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혹시 진입을 언제 들어가셨어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가셨고 지난주에 사자마자 차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 빠져서 빠진 건데요. 자, 22,000원 정도의 공략을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22,290원. 그러면은 오늘 하락일자까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거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하락일자까지 빠질 만큼 빠졌고 전저점 자리 강력하게 지지가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먼저 60일선을 먼저 지금 하회 이탈을 했다라는 얘기는 얘는 낙폭과돼요. 지금은 낙폭과되고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폭락 흐름들 없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폭락 흐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바로 들어줄 수가 있는데 일단 22,000원 회복하고 나서 시장의 향방을 좀 봐야 돼요. 수급도 봐야 되고 종목들이 다시 또 강하게 오늘 빠졌던 뭐 IT 부품주들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강했었던 2차 전지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PCB가 다시 살아나는지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IT 부품주에 다시 강세가 나와주는지 확인을 하고 그 흐름들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24,000원에 박스권을 갖추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고점으로 수익 날 때에서 한번 팔아줬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오늘 빠지는 부분들이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투매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투매 흐름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과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는 과하게 빠진 부분들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연자까지 내려온 부분이라서 일단 22,000원 이상 일단 들어줄 때까지는 보유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BH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더존 비주온이요. 더존 비주원 들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만 3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예요. 10만 3천 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더존 비주얼은 오늘 하락폭이 조금 적었네요. 근데 그래요? 일단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래도 손실권에 계시니까 제가 바로 네.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조금 잘 버티긴 했어요. 다른 종목들 뭐 기본적으로 5% 이상 빠진 애들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는 많이 빠진 놈이 유리하거든요. 네. 낙폭과대라 그러죠. 예. 지금 그러니까 많이 빠진 애들은 내일 또 많이 또 들어주게 돼 있어요. 적게 빠진 애들도 적게 올라갑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재택근무 관련주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예.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강하고 좋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이쯤에서 공략하신 거예요. 10만 3천 원이니까 이쯤에서 공략을 하신 거고 차트의 바닥은 이쪽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장이 2,200이 깨지고 2,100이 깨지고 2,000원이라고 그러게 되면 더존 비주온이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종목이 돼버립니다. 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가장 고점에서 많이 밀릴 수 있는 종목들 그 애들 중에 하나가 또 더존 비주온이 돼요. 예.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2,300이라든지 2,200을 깨면서 강력하게 빠진 흐름들이 아니어서 다시 종목들은 내일 반등을 줄 텐데 반등을 줄 때에서 얘가 또 불리한 게 뭐냐면은 다른 애들은 올라간 것도 없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가 억울한데 얘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기도 조금 그래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애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을,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을 올바로 들고 있는 방법은 매수 가격이 5만 원, 6만 원에 싸게 산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거고요. 예.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이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 내일 뭐 10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회복을 하면 10만 5천 원 내지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면 11만 원에서 수익에서는 얼마든지 팔 수는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네. 열흘간 계속 음봉이었거든요. 10만 원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정장에 올라올 수 있을까가 이제 제가 걱정인 아니요, 이게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거는 원래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하락장이 아니고 여전히 강세장과 상승장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예. 근데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이 매수 가격이 싸다 비싸다? 싼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가 올라오게 되면은 뭘 하는 게 나으냐? 더존 비전의 과거 모습인 5만 원, 6만 원하고 비슷한 차트를 찾으면 됩니다. 이쯤에 있는 종목들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서 이건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수익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등이 나올 건데 반등이 나오면 뭐 10만 3천 원 올라가는 거 뭐 5, 6%만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조금 안전하고 좀 더 싼 가격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요, 전문가님. 네. 지수가 빠져서 얘가 이제 더 빠진다. 그러면 제가 지수가 많이 빠질 때 9만 원 밑으로 갈 때 추매 이런 건 아예 생각하지 말까요? 그렇게 되면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얘가 9만 원을 빠지게 되면 얘가 한 8% 더 빠지죠? 예. 얘가 9만 원 정도 빠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한 20% 빠질 거예요. 왜냐면 얘는 외국인들이 그나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거고 더 많이 빠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IT 부품주에서. 예. 그러면은 얘가 지금 10만 3천 원에서 9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총 마이너스 11%지만 마이너스 20, 30% 빠진 애로 찾아 들어가서 글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많이 빠진 놈이 유리하다니까. 얘는 9만 원까지 빠져도요. 아직까지 빠질 폭이 커요. 근데 안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서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9만 원까지 빠졌는데 다른 종목들이 폭락 수준으로 빠지게 되면 차라리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20, 30% 빠져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10%, 20%를 복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얘를 추가 매수할 게 아니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대응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수익 실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채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팅은요. 감자님이 보내주신 두산 퓨얼셀이고요. 매수가는 33,4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두산 퓨얼셀 한번 보면 아이고 두산 퓨얼셀도 오늘 10% 넘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자,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두산 중공업도 그렇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지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가격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쪽에는 종목들을 흔들릴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뭐 시장 때문에 이제 흔들린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중요하죠. 매수 가격이 굉장히 싸게 잡았다면 사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안 움직이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고 많이 빠진 다른 종목들 싼 것도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가격대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비싸게 샀을 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근데 비싸게 산 분들은 그렇게 뭐 비싸게 산 부분들은 아니네요. 자, 차트를 보니까 매수 가격이 33,400원이면 이쯤에서 공략을 했고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팔지 않고 지금까지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수익권역에 있으니까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 내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5월달 바닥에서 지금 퍼센티지 보게 되면 거의 500%예요. 거의 500%. 이렇게 보면은 지금 504% 찍히죠? 거의 500% 가까이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 500% 올라간 종목들 고점 대비 30% 40% 빠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렇죠? 근데 종목이 500% 올라갔다고 고점 대비 500% 빠진 일은 없어요. 500% 올라갔어도 고점 대비 빠지는 거는 뭐 50%, 100%가 최고예요. 그래서 100% 빠지면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고 그래서 요거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밀릴 수 있는 부분은 61선까지 내다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수익권역에 있으니까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차후 상황 다시 살펴보시면서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나중에 이게 조정이 내일은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올 텐데 반등 나왔다 또 빠지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니까 정상적으로 이만큼 올라가면 절반을 자르세요. 그럼 이 정도 내려가면 이쯤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정도 그러니까 올라간 폭의 절반 내지는 3분의 2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네모칸트 쳐드린 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가 기다리다 보면 이 절반서부터 해서 이 3분의 2점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려오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저저리로 내려오는데 그쪽에서 종목을 싸게 주워 담아서 다시 올라올 때 팔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유리하지 지금 여기에서 고점 부분에서 요거를 다시 넘어가기를 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차라리 얘가 넘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수소차 관련주 쪽이니까 차라리 수소차 쪽에서 안 움직인 쪽을 다시 공략을 하세요. 안 움직인 쪽을. 바닥에서 400% 올라간 쪽 하지 마시고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채팅이고요. 이바말님이 보내주신 넥슨지트입니다. 매수가가 19,530원에 비중은 4%. 비중은 다행히 조금 적게 갖고 계신데 오늘 시가가 종가랑 똑같아요. 시가가 2.89%가 빠졌는데 종가도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넥슨G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GT.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19,000원대면은 최근에 오늘 어제 그저께 뭐 하여튼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조정받을 때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조정을 버티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정을 잘 버티기 위해서는 고점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격이 없을 때 좀 싸게 샀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넥슨GT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쉽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물론 선수 매매급 하시는 분들은 17,500원이 안 깨지면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 깨지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초보자분들이라면 좀 싸게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담을 좀 도와드리면 일단은 17,500원짜리가 깨지 않으면 보유를 하세요. 그냥 보유를 하시고 여기서는 그래도 매매적인 접근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이 공략을 해서 다시 2만 원대 회복으로 노릴 수 있는 자리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되 내일 만약에 17,500원이 깨지게 되면 다시 15,000원 쪽으로 회귀를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15,000원, 13,000원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 떠 있는 걸 공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떠 있는 걸 공략하지 않고 바닥 쪽에 있을 때 붙었을 때 공략해서
시작했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빠져있는 바닥 종목들 많으니까 만약에 17,500원 깨서 손절이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종목을 다른 종목,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마세요.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많이 빠져있는 다른 쪽으로 교체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17,500원이 깨지는 것보다는 2만 원 쪽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팅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오정 님이 보내주신 후성이고요. 매수가가 8,35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후성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후성 질문 주셨는데 오늘 후성 수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수급이 버텨주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후성 같은 애들인데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들, 특히 금융투자들 최근에 많이 사죠. 기관들도 많이 사죠. 항상 이렇게 시장이 어렵거나 빠질 때 근데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러지만 절대 지금 시장이 힘든 장도 아니고 어려운 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고점에 샀으니까 힘든 거고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후성도 마찬가지. 자, 후성을 보게 되면 얘는 반도체 섹터 플러스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 여기 바닥에서 대부분 후성으로 기준하면 11,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에코프로, LNF, 일진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도 에로티베쿰부터 해서 뭐 실리콘웍스, 시스템 반도체, SF 반도체 등등등등 대부분 다 올라왔는데 얘는 그렇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은 바로 회복할 것 같고요. 8,300원 정도에 물렸으면 차라리 다른 종목에 물렸던 것보다는 이쪽에 물려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저점이 바로 밑에 있죠. 저점 7,700원짜리, 7,800원짜리 있고 이전 저점 자리도 있고 62선까지도 지금 하회 이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낙폭과돼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고점에서 10% 빠지고 20%를 빠져도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얘는 원래부터 이격이 별로 있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오히려 이 종목에 8,300원 정도에 물려 있다면 다른 종목들보단 타격이 덜할 거고요. 반등도 빠를 겁니다. 수급 받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양봉 나오게 되면 수익으로 돌아설 테니까 일단 수익이 나면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이런 종목으로 버티시는 게 훨씬 더 괜찮고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에서 후성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박원재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열렸습니다. 주제가 이런 급락장 속에서 급등주 찾기, 제목은 시즌의 300%를 이을 다음 종목은 이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의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LNF 들고 계셨는데 LNF가 지금 아직까지도 수익률이 63%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종목을 사야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NF. 일단 말 그대로 바닥에 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 제가 바닥에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2만 원대에서도 말씀을 좀 했던 종목이고 21,000원대, 22,000원대 여기서 아마 공략을 다시 진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비 지금 수익률은 여전히 60%대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익이 더 났었던 거죠.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좀 밀린 부분들인데 아직 시장의 흐름들은 아직 이탈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LG화학이 전 세계 이제 점유율의 이제 1위 부분을 이제 탈환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2030년까지 계속 전기차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될 거라는 뭐 기사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셨다면 알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LNF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전고점 자리 부분까지 올라왔다 좀 밀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LNF는 그냥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냥 쭉 가져가셔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에 대해서 상담 설명을 해주셨는데 리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본격적으로 듣고 싶은 잔소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종목들이 빠지면 분명히 움직입니다. 아직 주도주 섹터에서 있는 2차 전지랑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는 아직 그렇게 수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과 삼성, SD하고 장중에 플러스 났다 다시 밀리기는 했지만 쉽게 그렇게 무너지는 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예택자산이 여전히 50조라 지금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시장이 2,300, 2,200, 2,100으로 밀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매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냅두질 않으니까 오히려 밀질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싸게 내려온 종목들을 그러니까 보여드렸지만 LNF 같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고점 대비 빠진 거지 바닥에서 빠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내려온 종목들이 있으니까 내일서부터 잘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급등주 검색기 포착 종목들 한번 민정수 위원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LNF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면 지금 급등인 상태에서 지금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이게 쉽게 35,000원 내지는 32,000원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밀리게 되더라도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요 LNF는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전 고점 자리 넘어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자리까지 넘어갈 거를 생각을 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요거는 60일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거는 신규 매수하지 말고 보유한 사람들만 가져가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성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다른 에코프로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아직 그러니까 오늘 고점 대비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수급이 많이 꼬이거나 얘네들의 힘이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다시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할 거고요.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후성 같은 애들은 이제 뒤따라 움직일 텐데 마찬가지 지금 전저점 자리 강력하게 좀 남아 있고 N자 목표치가 이렇게 크게 열려 있는 상황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내일에서 아침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안전하게 주식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면 후성 같은 종목을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탑엔지니어링인데 이 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제가 바닥에 했을 때 순환매 종목으로 IT 부품주, 그러니까 카메라 섹터에서 종목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주자마자 수익이 많이 났어요. 40%가 수익이 났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겠죠.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제가 팔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고 지금은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갔죠. 이제는 싸게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21선 쪽으로 조정받지는 않았지만 종목들이 21선, 60일선 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오히려 지금 단타가 됐든 중장기게 됐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는 얘기에서 내일서부터 탑엔지니어링은 한 번 더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일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오히려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5에서 10% 매매 뜨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종목이니까 낙폭과대.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를 길게 봤을 때에서 올라간 게 없고, 그렇죠? 올라간 게 없고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던 이런 부분에서 내일 오히려 단타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코스모학인데 아까 후성을 2차전 쪽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길게 봐야 돼. 차트는 항상 차트를 길게 보면 보세요. 아까 이제 상담해 드렸던 종목들은 그런 애들은 고점에 떠 있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전히 바닥에서 있는 종목이죠. 바닥에 있고 지금 최근에 올라갔다가 이제 밀렸는데 장이 빠져서 밀린 겁니다. 오히려 얘가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주도주가 여전히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를 다시 공략을 해야겠다. 그럼 후성과 코스모학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살 수 있는 자리까지도 돼요. 왜? 이건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이 흔들리면서 쿵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싸게 가격을 내려와 준 건데 이게 하여튼 10,000원 초반대, 오늘 10,000원 초반대까지 왔었죠. 거기도 매수 타이밍이
됐었던 자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흔들어준다라 그러면 하여튼 10,000원 초반대에서 10,000원 하회 이탈하는 그 자리는 싸게 좀 살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요것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렇게 62선 쪽으로 붙거나 22선 쪽으로 붙게 되면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은 62선 쪽이 아니고 22선 쪽에서 멈추겠지만 약한 종목, 아까 전에 탑엔지링처럼 약한 종목들은 62선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움직일 때에서 강한 종목인지 약한 종목인지 21선에서 멈추는지 60에서 멈추는지 그런 부분들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21선 쪽에서 멈출 것 같은데 어쨌든 21선 쪽이 됐든 60선 쪽이 됐든 이런 종목들은 크게 볼 때에서는 그렇게 비싸거나 위험한 종목들은 아니니까 요건 거를 잘 챙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종목을 한번 뽑아봤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상신 EDP인데 이거는 지금 못 사요. 요건 못 삽니다. 이 상신 EDP는 제가 이거 8,900원대에서 9,100원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길래 보세요. N자형으로 올라가면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원들한테 팔아먹으라 그래요. 많이 팔아먹어라. 근데 아직 2차 전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90% 팔아놓고 10% 남겨놨으면 뭐 오늘에서도 얼마든지 10% 남겨 중에서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냅둬도 되고 왜냐면 또다시 올라가니까. 그럼 지금 왜 못 사냐면 더 빠져야 돼요. 21선과 60일선 쪽을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서 상시 EDP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조정을 받으면 비슷한 패턴이에요. 아까 코스모학이라든지 아니면은 LNF라든지 후성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다 비슷한 애들인데 쭉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가 되거나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해서 단타도 나오고 그리고 빠지면 다시 반등세가 좀 강할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였던 애들은 그냥 무너지질 않아요. 그냥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못 사요. 그래서 11,000원 이하로 혹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밀리면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파워로직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마 이것도 질문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21선, 61선 여기 부근에서 오히려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얘기했던 건데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더 빠져서 좀 걱정이 되실 텐데 후성과 비슷하죠. 흐름은 후성과 비슷한데 수급은 조금 더 후성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종목들의 그 강세의 흐름을 보더라도 후성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파워로직스도 그동안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동안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얘도 카메라도 해요 같이 카메라 관련주도 움직일 때도 움직인 것도 없고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도 움직인 것도 없고 오히려 움직인 게 없는 애들이 지금 억울하게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라 지금 전저점자리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요거는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고 이것도 매수 공략은 가능한데 만약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후성을 살라 그랬는데 후성이 날아가거나 코스모학을 살라 했는데 코스모학도 날아가고 탑엔지를 살라 했는데 탑엔지도 그냥 다 급등하고 나오고 그러면은 얘는 좀 늦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것도 뒤늦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올라간 폭이 많이 없는 애들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만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죠. N자형으로 정확하게 올라가준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밀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 밀림이 좀 나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이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내려와 주는 거고 지금 21선 조정, 60일선 조정 밀리게 되면 여기서는 분할 매수 1차, 2차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떠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건데 고점에 사주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61선, 21선으로 밀리게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주식 잔소리 급등주 검색기 포착 종목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항상 이정수 위원님께서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에서 이렇게 급등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함께 하락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 바닥에서 사야지 수익률이 크게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지금과 함께했던 정보들, 이런 정보들도 시장 장중에 함께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급등주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담부터 강의까지 고생해주신 이정수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주식 잔소리 벌써 1시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현재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박원재 전문위원님께 지금 아주 엄청난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 300% 수익률을 이을 다음 종목은 이라고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종목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